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31회 이후에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이제 기존에는 제가 효과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었어요. 답은 소급하냐, 여기가 이제 정답이었어요. 28에도 31에도. 나머지는 사실은 어려웠지만 답을 맞히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 권리자는 추인을 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한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권리자가 앞에는 추인한 경우라고 단서를 딱 써놨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예요. 권리자가 추인합니다.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런 말 없이 무권리자에게 대하여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 예컨대 매매대금은 야, 네가 그 처분해서 받은 매매대금 돌려줘. 그 얘기만 하는 경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경우에 추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해서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 돌려줘.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묵시적 방법에 의한 추인의 의사가 있는지로 볼 수 있는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2022년 6월 30일에 2022년 대법원 판례에 송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얻은 이득을 돌려줘. 그 얘기는 추인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 경우엔 묵시적 추인. 왜냐면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관련해서 묵시적 추인 답이 됐자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그건 소극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묵시적 추인이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단서가 있죠. 채권권을 행사했을 때 본인이 묵묵부답 가만히 있으면 추인이 있다 없다? 거절한 것을 본다. 거기에 힌트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 경우는요.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돈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추인이 있는 것을 본다. 이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취소. 이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떠한 경우에 뭐뭐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취소 사유는 봤어요. 취소 사유. 어떠한 경우에 취소 사유가 있죠?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109조와 110조예요. 109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고 110조는 의사표시의 부당한 간섭,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에 착오를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무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사람, 즉 착오를 일으킨 사람. 110조는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에요. 그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발생된 취소권이 누구에게 있고 그 취소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고 지금까지 추인할 수 있는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도 추인이 문제되고 독특한 것은 추인은 의사표시인데 취소권자에게 그런 의사표시가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즉 취소권자 지금까지는 무효행위 추인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요.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지만 이 추인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런 추인의 의사표시는 없지만 추인을 짐작하게 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독특합니다. 그게 이제 법정 추인이고 35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추인의 사유에 법정 추인의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아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한편 무효행위 추인, 무권행위 추인은 언제까지 행사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삼법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지,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도과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109조와 110조를 이제 취소 사유로 봤어요. 그런데 이 파트에 와서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능력자는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와 관련해서 행위 능력이, 의사 능력이 필요고 행위 능력이 필요한데,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라, 계약을 하고자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아니면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파트인데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취소권에서는 취소 사유로서 109조와 110조만 보이다가 갑자기 제한 능력자가 다 오고 그 취소권과 행사와 관련해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취소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권자가 누구인지, 그럼 취소권의 행사는 누구한테, 지금까지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이 분명해요. 그럼 취소권의 상대방도 법률행위를 읽으면 계약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 누구한테 행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란 취소란, 일단 개념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취소 사유로 인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배웠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효력이 있는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기 때문에 형성권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취소 사유는 차고, 사기, 강박이 있어요. 하나 더 추가, 제한 능력. 근데 제한 능력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은 미성년자로 물어봐요. 자,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점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개, 소멸을 시킨다는 점에서 형성권이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효력이 소멸된다. 한편 취소권만을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 있냐? 계약의 해제권 할 때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지위와 한 세트의 몸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취소권도 계약을 효멸시키잖아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떼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에 계약 당사자 지위. 그 얘기는 해제권이나 취소권, 해제권도 마찬가지로 취소권만을 독자적으로 양도 못해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지위가 양도되면 취소권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당사자 지위가 양도되면 취소권도 이전된다. 왜냐하면 계약 해제권이나 해지권,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권한만 있는 대리인은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하고 싶으면 계약 체결 권한 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해제하면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한다. 따라서 취소권만 단독이 못한다. 반면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면 항상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그 채권만, 예컨대 매매 대금 채권. 그건 강조합니다. 그거 구분하십시오. 이건 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취소권 뭐예요? 계약에서 당사자 주의에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한편 계약 해제권도 독자적 양도 못한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이게 잘 나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소유권 있죠. 물권이죠. 제가 물권 대표적인 소유권이에요. 그때 뭐가 문제됐죠? 계약의 경우에는 급부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물권의 경우 대표적인 소유권이죠. 급부 이행의 문제는 없고 오히려 그 소유권이 방해를 받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하는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중요하다. 그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이 방해받을 때 제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이것도 한 세트예요. 떼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과의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취소권, 해제권은 뭐예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요. 채권 양도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은 이제 잘 한번 들었을 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핵심만 얘기했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시험은 정리하게 되면 취소권만을 독자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다? 아니다.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 하게 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돼요. 이런 경우에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씩 시동을 거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이 성립되고 이게 유효해요. 유효한데 알고 보니까 취소 사유가 있어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겠죠. 계약이 아직 유효하니까. 무효인 경우에는 급부 이행의 문제 남지 않고 설사 혹이나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된다. 배웠죠? 취소 마찬가지.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아직은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급부 이행이 이루어짐. 그러면 근데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요. 행사하면 소급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는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인데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그게 떠오르고 741조가 이하가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아, 중개 쓰면 반환에 문제가 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중개 쓰면 원래대로 다 같이 다 받으면 되겠죠.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돌려받고 그렇게 맞는겠죠. 이게 직관적인 거예요. 법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법은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법조문에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듣고 그냥 흘리세요. 가볍게.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선이냐 악의에 따라 선의 악의의 내용은 뭐냐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게 746쪽에. 이렇게 좀 차이를 둬요. 그게 기본적인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예요.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차이를 둬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다? 계약의 해제예요.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할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면 돌려주잖아요. 그때는 받으면 다 돌려줘요. 해제일 때는. 그래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 거 다 돌려받는다. 그게 뭐냐면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제일 때는 이런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으로서
741조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746조가 아니라 548조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 출발은 여거와 비슷한데 차이를 둡니다.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서 계약 해제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한 준 거 다 돌려주는 거. 하지만 부당이익의 반환은 선악에 따라 달라요. 특히 선인계는 이익이 현존하면 현존하는 이익만 있지 만약에 남는 게 없으면 돌려주는 의무가 떠요. 거기까지 깊은 내용을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익의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돌려주는 게 차이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십시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 밑밥을 깐 겁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제한능력자. 읽어보겠어요. 무효인구수로 본다. 법률상 원인이 없구나. 부당이익에 반환 의무가 있는데 선악에 따라서 반환하는 범위가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다만 뭐라고 썼어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바득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 선악 들어갑니까? 원래는 선인, 이게 746조에는 선인 경우에만 이게 해당돼요.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거에다 이자까지 줘야 돼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자,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미성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칙을 둔 거예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로 쓰고 미성년자를 읽으십시오.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면 한도에서만,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돌려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조문이 간혹 시험이 납니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특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 규정을 부당이익 반환에 관한 특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행위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죠? 135조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과 관해서 요건 중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는 뭐다? 상대방은 135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보호에 더 치중을 한다고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십시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되고. 여러분은 이거예요.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뭐다?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익에 이자를 붙인다? 그건 틀린 지문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취소권은 뭐겠어요? 취소권자.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취소권자는 제가 116조 대리인의 대리행위한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아니면 부당한 간섭 악이나 가실로 인해서 법률에 영향이 있을 때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암기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나 아니면 사기 반박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미 다 언급했잖아요. 제한 능력자. 109조, 110조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자다. 그 얘기는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억하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취소권 뭐예요? 계약을 없던 걸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앞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앞쪽에 가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취소권은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도 안 되게 된 거예요. 한편 취소권자에는 제한 능력자죠. 그리고 여기 있어요. 그의 대리인. 뭐 사기 강박이나 착오는 게 상관없어요. 여기는 딱 지고 그의 대리인 할 때는 딱 이거 제한 능력자만 연결해요.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 근데 제한 능력을 쓰고 누구라고 했죠?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누구다?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는 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이 정한 대리인.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인데 시험은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대리인을 불러요. 제한 능력자 이 사람 취소권 행사했을 거예요. 또 누구?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이 승계인은 누가 될까요? 여기에요. 사기 강박에 의하여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이게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으로 쓰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 계약의 승계,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요. 핵심 여기에요.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적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자신들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안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 취소권 파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취소권자는 정리했죠. 제한 능력자와 아니면 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후견일 때는 후견인이고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부모의 부모, 부모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출제 질문 이렇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취소하는 게 자체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동의받아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단독할 때는 동의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질문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 계약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대에서 상환할 책임이다. 배웠죠? 반환할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대에서 선악 불문하고 한편 이제 추인이 있어요. 이제 세트이기 때문에 갈게요. 추인은 달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유동적 유인을 지금까지는 무권대리 행위 추인이나 무효 행위의 추인이나 유동적 무효나 확정적 무효를 추인한 거예요. 효력이 없는 법률 행위를 효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뭐냐? 유동적 유효를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추인이란 것은. 유효를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추인은. 그러니까 무효행위나 무권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러면 미성년자를 보호에 불리하게, 보호 필요성이 있겠죠. 단독으로 추인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한다.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거와 이제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해요. 취소권자가 있으면 누가 보호하면 돼요? 제한 능력자와 그의 대리인이 있겠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잘 기억하십시오.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과 관련해서는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성년자 보호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반환법인도 선악분명하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이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추인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고 해요. 이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그럼 언제 해야겠어요?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못하고 언제? 미성년자가 추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성년이 된 후에 단독을 할 수 있지. 여전히 미성년자이면 단독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자, 취소권은 단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여전히 미성년자 상태이면 단독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언제 단독할 수 있다? 자신이 성년이 된 후에.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는 언제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이렇게 판단을 고려했을 때, 아, 이거는 추인해도 상관없다. 굳이 지금 여전히 미성년자더라도 추인하는 게 효과가 있다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하더라도, 즉 성인이 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갖고 내요. 그래서 출제 지문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추인하는 경우는 딱 압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만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성년이 돼야겠지. 반면에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즉 취소 원인,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취소권자와 추인권자와 관련해서 이제 지문이 막상 시험장에서 보면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요 4개 지문은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취소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상위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법정 동의를 받아 취소한다? 그건 틀리죠. 왜냐면 취소하는 것은 단독으로 해도 유리한 거니까. 반면에 추인한 것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미성년자가 하려면 그래도 성년이 된 후에 하는 게 맞을 거 아닐까. 반면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명확하게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